그래서 저는 백엔드는 다 PHP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사이트가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트래픽 초과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매번 방과후 신청 때마다 저희 학교는 방과후를 그렇게 했어요. 종이로 방과후 신청을 받아서 몇 월 며칠부터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침부터 선착순으로 받는 거예요. 종이를 다 방과후 강좌마다 선착순으로 받아서 그 선착순 몇 명까지만 방과후 등록이 되고 나머지는 취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교실에 가보면 엄청 커다란 책상에 방과후 종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 선생님께서는 다 이 등수를 선착순을 확인해서 이 등록에 성공한 학생들 거는 다 엑셀에 입력하고, 그리고 전화해서 아니면 혹은 문자로 이제 방과 후 수강이 되었다, 뭐 언제부터 어떻게 참석하시면 된다라는 안내를 드리고, 반대로 또 그 선착순에 들지 못해서 이제 방과 후 수강을 못하게 된 학생들의 학부모님께는 또 마찬가지로 연락을 드려서 선착순에서 순위에서 밀렸다라는 걸 또 통보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방과 후 업무가 1년에 2번 학기별로 이 모집하고 안내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왜 종이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물론 선생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척을 먼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앱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떠올린 건 앱이었어요. 근데 딱 1년에 2번 신청하는데 그것 때문에 앱을 다운받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 그건 너무 귀찮은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는 제가 아이폰밖에 앱을 만들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잘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만약 학부모님들께 이걸로 제공을 한다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을 한다면 안드로이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바라는 언어를 또 공부를 해야 돼서 이건 굉장히 저한테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고, 뭐 스마트폰이든 PC든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법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바로 또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눠진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웹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검색해 보니까, 그 당시에 웹 호스팅에 대해서 웹 호스팅을 해주는 사이트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이 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AWS나 GCP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웹 호스팅을 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이 웹 호스팅은.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을 지불을 하고 1년치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만들려고 보니까 거기서 제공하는 서버에서는 이 PHP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엔드는 다 PHP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그래서 저는 이 PHP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파이썬이 아닌 이 PHP를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 웹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냐면, 이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게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데, 이 존재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PHP의 웹 프레임워크인 라라벨 또한 전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개발을 끝날 때까지 저는 라라벨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순수 PHP로 각 페이지별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가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엉성한 사이트가 나왔지만, 그래도 어쨌건 그 PHP와 그리고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웹 뷰를 구성하는 HTML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어색하지만 그래도 기능은 작동을 하는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과후 선생님께 제가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여쭤보죠. 이게 제가 만든 사이트로 하면 종이를 걷지 않아도 되고, 이 학부모가 신청하는 순간에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선착순에 성공했는지 못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등록이 되셨어요, 안 됐어요, 이걸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데이터가 바로바로 이제 엑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그걸 하나하나 타이핑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방과후 선생님께서 제 사이트를 쓰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 사이트를 통해서 방과후를 이제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7시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운동하러 가기 직전이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사이트가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트래픽 초과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웹 포스팅이다 보니까 이 트래픽에 제한을 걸어두는데 그 트래픽이 이제 사용자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제한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트래픽이라는 것 자체가 텍스트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페이지 자체를 매번 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용량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래픽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급한 마음에 그냥 제 돈으로 트래픽을 리셋을 하고 다시 열었습니다. 근데 뭐 한 5분 10분 만에 다시 트래픽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리셋을 하면서 이제 급하게 제 돈을 내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이 첫 번째 모집을 무사히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서 기존에 있던 트래픽 용량이 너무 적다. 이 트래픽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트래픽을 늘려서 그 다음 수강부터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굉장히 비효율들이 많이 있었어요. 쓰지 않는 기간이 1년에 딱 2번 쓰는데 1년 내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꽤나 많은 트래픽 용량을 지불하면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엔 지금은 하라 그러면 다르게 하겠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나하나 정말 무대포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좀 더 이쪽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 PHP라는 언어만 가지고 백엔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PHP는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덜 쓰는 그런 언어가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주를 이루는 건 뭐 자바, 그리고 그거를 뒤따라가는 뭐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파이썬을 가지고도 백엔드 서버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파이썬으로도 백엔드 서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접하고서 저는 당연히 파이썬을 좀 해봤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파이썬으로 백엔드를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장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 장고를 접하니까 제가 그동안에 했던 그 PHP로 작업했던 게 얼마나 무식했던 방법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장고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 장고 튜토리얼을 처음부터 공부를 하게 돼요. 스위프트 튜토리얼을 처음부터 공부했던 것처럼 장고 튜토리얼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장고 튜토리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파트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 장고 튜토리얼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스위프트를 할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 튜토리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교에 특별실 예약하는 사이트 혹은 IP 관리자장 그리고 제가 친한 형이 카페를 하는데 그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주문 시스템, 온라인 주문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고 결국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부 저의 삽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정말 이 개발 초창기에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발 지식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던 그 삽질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런 성장을 하게 되는 얘기를 조금 앞부분을 들려드렸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각각의 언어들, 각각의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2부를 듣는다면 제가 그동안 했던 삽질들의 결과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몇 가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2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이 개발을 바로 시작해서 저처럼 개발자가 되든지 아니면 제가 개발자가 되기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저의 주변 일들을 이 개발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시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개발자 이선생이었습니다.